육군 일병이 임무 수행 중 산길에서 굴러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방부대 한 병사가 상상을 초월한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세종시에 있는 육군부대에서는 신병 교육 중에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훈련병 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지난 5월 군대에서 육군병사 한 명이 동기생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바뀔 수도 있잖아. 저희 부대에 있는 수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1953 수통도 안 보겠는데 무슨. 그들 모두 개인의 고아실로. 그럼 그 개인들은 무엇 때문에 함께 모여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군대에 왔습니까? 그들은 모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왔습니다. 같이 생활을 하다가 누가 누구를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나라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증거가 없다?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됐습니까? 병역법 제3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꽤 오랜 시간 분노해 왔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무책임함에 대해, 군인으로서 받는 따가운 시선에 대해, 그렇게 흘러가 버린 내 소중했던 청춘에 대해, 그리고 여전히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처우는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약 2년간의 피 같은 청춘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바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들은 정녕 같은 미래를 가져다 주어야 할까요? 저는 지금부터 DP라는 작품과 크게 3가지의 키워드를 통해 작금의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 처한 현실을 리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남성만을 유일한 국방의 의무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그 근거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별의 신체적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 여자는 무기를 들기에는 약하다는 것이죠. 작게는 5kg 정도의 개인 화기를, 많게는 40kg 혹은 그 이상의 전투 응용 장비를 들어야 하는데 여자의 신체적 능력상 이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가 재정 상황 문제입니다. 국가는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게 되면 여성과 남성의 다양한 차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한 구체적인 검사 체계, 곧 돈이 많이 들어가는 행정 구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군의 재정 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나라는 돈을 아껴야 하니까 말이죠. 세 번째, 드문 해외 사례입니다. 징병제가 존재하는 전 세계 70여 개의 국가 중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일부 소수의 국가들 뿐이며, 그런 이스라엘마저도 여성의 전투병과 근무는 이례적이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주장입니다. 때문에 징병의 의무를 남자만 지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 이상하지만은 않은 행위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만히 듣다 보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성인 남성으로서, 아니 일반 시민으로서도 조금은 아리송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장입니다. 약 5kg 정도 하는 개인 화기 혹은 약 40kg의 무거운 통신 장비 등 여성의 신체로 운용하기 어려운 무기들 때문에 여성을 징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 군인 간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개인 화기뿐만이 아니라 무거운 장비들도 등에 지고 척척 무거운 걸음을 옮깁니다. 헌법재판소의 말에 따르면 여성은 무거운 개인 화기와 장비를 들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나요? 그럼 이들은 여성이 아닌 건가요? 100번 양보해서 여성이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징병이 어렵다면 여성 간부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성 군인이라는 존재에 있어서 간부는 되고 병사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심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장입니다. 사실 다음 이유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에 돈이 없어서 추가 징병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추가 징병을 하려면 국가 예산을 들여서 남녀간에 더 세밀한 검측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국가 정세와 국방부의 재정도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 어려우니 그냥 지금처럼 하자라는 정말 비양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남성들은 뭐 현실적으로 갈만해서 군대를 갔나요? 대한민국 성인 남성들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현실적으로 군대를 갈만해서 대략 2년이라는 시간을 국가에 바치나요?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도 가야 하니까, 그래도 나라는 지켜야 하니까 자신들의 이유를 미루고 입대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반박하기도 싫은 비양심적인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여성 징병을 통한 국방력의 강화가 국가 세금을 쓰기에 정녕 어려운 이유인가요?
좀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장입니다.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의 나라들 중 여성에게 전투병과를 부여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라는 주장입니다. 헌재 판사님, 한 말씀만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한 유튜브 댓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약 70여 개의 수많은 징병제 국가들 중 유일한 휴전국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언제, 어떻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체제 전복을 꿈꿀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천만한 휴전 국가에서 그런 스윗한 이유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사실 이러한 헌재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차치하고서라도 남성을 제외한 여성들에게 한 나라의 동등한 국민으로서 어떠한 형식으로의 국방의 의무도 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남성들을 상대적 박탈감으로, 나아가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결과적으로는 국가 전투력의 손실로 이어지게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구는 2년의 시간을 자신에게 집중해서 보내는데 누구는 당연히 누리던 자유를 뺏기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나와도 아무도 그 고생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개도 2년 동안 열심히 집을 지키면 주인이 잘했다고 더 맛있는 밥을 주기도 하고 더 나은 집으로 옮겨주기도 할 겁니다. 도리상 개라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남성들이 도대체 왜 나라를 지켜야 합니까? 높으신 분들이 말하는 그 잘난 애국심이 이러한 대우를 받는데도 남아있길 바라십니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남성과 여성의 갈라치기를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국가가 국민을 동등하게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남성에게 적당한 혜택을 부여하든 여성에게 남성과 동일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든 혹은 그것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면 여성도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형식으로서 얼마든지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세를 낸다거나 여성들도 충분히 근무가 가능한 공익근무의 형태로서 국방의 의무를 진다거나 등등 다양한 형태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국민이 남녀가 갈라지지 않는 방향으로서의 정책으로 말이죠. 이는 국가병력의 소멸이 다가온 시점에서 필수 불가결한 꼭 해야만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게 된 군대는 참혹합니다. 부주리한 시스템 안에서 일개 개인은 초라합니다. 딱 두 가지의 선택지뿐이죠. 시스템에 적응하느냐 혹은 도태되어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느냐. 이를 DP라는 작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명 황뱀이라는 군대 내 최고 포식자 앞에서 패급 병사는 한낱 조리개일 뿐입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당연하게 이어져 온 시스템의 진짜 문제는 이를 보는 우리들의 시각, 곧 프레임입니다. 저 새끼 패급이네. 몇 장면이 한 사람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어온 그 작은 세계에서의 경험으로 가해자가 되기를 기꺼이 자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방조하는 가해자가 되지 않기로 다시 한번 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복무하는 장병들에게 그래도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방조하고 침묵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병사를 돕지 않는 잔혹한 현실 속에서 일개 개인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실제로 그 옆에 있는 전우뿐이니까요. 시즌1에서의 조석봉과 시즌2에서의 김루리는 DP조의 달랐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결과를 맞았습니다. 조석봉과 김루리는 부대 내에서 일명 패급, 누구도 그들의 힘듦을 알아주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석봉의 힘듦을 그저 묵인하던, 그래서 결국 참혹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시즌1과는 달리 시즌2에서는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김루리를 지켜보던 DP 조장 한호열 병장은 계속해서 한 문구를 머릿속으로 되뇌입니다. 뭘 할 수 있는데. 조석봉 사건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입을 닫아버린 그의 몸과는 달리 그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한 가지의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뭐라도 하면 뭐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조석봉에게 어쩔 수 없이 말했던 우리가 바꿀 수 있다 라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인지 알았으면서도 그럼에도 자신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되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무서웠지만 과거의 기억을 잊지 않기로, 그 일말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대단한 장교도 멋진 부사관도 아니었지만 DP 조장 한호열은 그를 이해하는 전우로서 기꺼이 한 청년의 목숨을 구해낼 수 있었죠. 사실 그게 진행과 개연성의 측면에서 한호열 조장의 행동이 그리 자연스러운 연출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했죠. 국가는 병사의 편이 아니다. 당신만이 당신 옆에 전우를 구할 수 있다. 모든 이들이 끌려왔습니다. 누구에게나 군생활을 잘하지 못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단체 생활에 익숙해서 혹은 익숙하지 못해서, 신체적으로 우월해서 혹은 우월하지 못해서. 하지만 이 모든 이유들이 부당하게 끌려온 이들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만한 이유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현역 장병 여러분, 부디 기억해주세요. 당신만이 당신 옆에 전우를 도울 수 있습니다.
23년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1년부터 23년까지 약 12년간 군대 내에서 자살로 사망한 이들은 총 859명입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해당 지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군내 자살률의 경우 20세에서 29세 일반 남성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군 내부에서 자살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경우와 비교해서 봤을 때 드문 경우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군의 사망자 집계 방식에는 조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군은 자살의 원인을 따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망의 과정은 없고 결과만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알고 보면 참 교활합니다. 조금 쉬운 이해를 위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군에 입대한 A1병은 병영 부조리, 복무 부적응, 구타 및 사적 제재에 시달리다 부대 내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A1병의 죽음은 군 내부 사망사고 통계 기준에 있어 어떤 죽음에 해당될까요? 군기 사고 중 자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군 내부에서 자살은 가혹행위로 인한 죽음은 아닙니다. 왜냐? A1병이 선임병들의 구타나 폭행 때문에 직접적으로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으니까요. 이러한 군 내부의 사망자 통계 기준 덕분에 놀랍게도 군 내부에서 가혹행위로 인한 죽음은 14년도에 발생한 윤일병 사건 딱 한 건뿐입니다. 25년 지금까지도요. 군필자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윤일병의 경우는 특수하게 선임병들의 구타가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이 되었기에 폭행치사, 곧 가혹행위로 인한 죽음을 국가가 인정했지만 그 이후에는 구타에 의한 직접적인 죽음은 없었기에 가혹행위로 인한 죽음은 군 내부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제 아무리 군 내부에서 가혹행위라는 원인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들 자살이라는 행위로 삶을 마감하게 되면 해당 병사의 죽음은 가혹행위로 인한 죽음이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변질되어 기록됩니다. 이는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 시스템을 만든 국가가 아닌 일개 개인에게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기에 용이합니다. 패급이니 그럴만해서 죽었다 라는 뉘앙스로요. 2022년 11월 강원도 육군 12사단 GOP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김아묵의 이병이 가슴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부대 전입 10일 만에 GOP 근무에 조기 투입되었지만 갑자기 투입된 탓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김이병에게 선임병들은 패급 중에 패급이다 라며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김이병은 스스로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김이병 또한 22년 그의 육군에서 자살한 47명의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가혹행위 때문에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부대는 어떻게 했어야 했으며 국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DP 시즌2에서도 이 같은 점이 잘 드러나죠. 김누리 일병의 총기 난사와 탈영으로 인해 군은 언론을 통해 그를 먼저 매장하려 합니다. 한 일병이 온갖 가혹행위로 인해 그 과정까지 가게 된 사연은 싸그리 무시한 채 평소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평소 음침한 것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워딩을 내세우며 군내 사망 사고의 책임을 일개 개인에게 철저히 전가시키는 군의 더러운 일처리 방식을 보여줍니다.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에 있어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억울한 죽음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잊혀져간 청춘들이 있는지 다 드러나지 않을 뿐 그들은 분명히 존재했고 빛날 수 있었습니다. 군에 있지 않았다면, 이곳에 끌려오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그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분명히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행히 죽지 않았을 뿐이죠. 정말 묻고 싶습니다. 국가는 공범이 아닌가요?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이들은, 그들은 정말 개인의 책임으로 죽어간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곳에 모여 있습니까? 그들이 그 새파란 청춘의 시기에 그곳에 모여 있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시들었던 청춘들이 있었고 그들이 더 이상 시들지 않게 하는 길은 우리가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밤낮 없이 애쓰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숭고한 헌신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편하게 유튜브를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며 입고 싶은 것을 입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덕분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시간은 고될 것입니다. 저도 같은 시기를 겪었습니다. 많이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선임병의 구타로 명치 쪽에 크게 멍이 들어 외박날 부모님의 붉어진 눈시울을 지켜봐야 했고 쉽지 않은 훈련 속에서 어깨를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해서 여전히 큰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와 구타, 그리고 폭언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나는 정말 패급인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매일의 아침이 밝아오지 않기를, 기상나팔이 불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지나갈 것이고 이왕 이곳에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그저 지옥 같은 나날들만은 아니겠거니 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옆에 있는 전우가 소중해졌고 그들과 힘들었던 그 시절을 같이 울고 웃으며 그렇게 나름은 그 시간들을 비로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힘듦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 옆 그 전우는 당연하게 그 아픔을 견뎌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 시간을 힘들어하는 전우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그들이 시들지 않게 부디 시간이 지나 꽃을 피워낼 수 있게 부디 한 분이라도 같이 용기를 내주세요. 그리고 부디 무사히 여러분 모두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주세요. 언제나 그랬듯이 당신도 당신 옆에 그 사람도 언제나 더 빛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부디 시들지 않고 꽃을 피워내기를 이곳에서 간절히 바라고 있겠습니다.